NS 바다 프로모터 이시우라고 합니다. 이쪽은 남해권이기 때문에 남해권 그 타이라바 채비 선택 방법하고 그리고 릴이나 로드 조합 방법 요거를 오늘 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좀 할까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칩입니다. 릴, 베이트 릴과 그리고 타이라바 로드 그리고 타이라바 이렇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남해권에서 요즘 참돔 타이라바 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난 이유가 이제 예전에는 참돔 타이라바 인구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타이라바 낚시 자체가 생활 낚시 개념이 많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즐기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지렁이를 사용을 해서 낚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타이라바만을 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제 지렁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리트리브를 해서 낚시를 하는 방법 이렇게 채비를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오늘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 사용 장비는 남의 거는 포인트에 따라서 로드 선택이 분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초봄이죠. 3월, 4월, 5월, 6월 이때 초여름까지 그 참돔이 낚이는 수심층이 수심이 50m 내외권이에요. 그러니까 10m부터 해서 뭐 50m권까지 광범위한데요. 그런 주변에서 낚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을이죠. 가을 시기 9월, 10월, 11월, 12월 이럴 때는 조금 더 깊게 가서 낚시를 합니다. 지금 흔히 거제권, 통영권 그리고 진해권에서도 지금 많이 출조를 하는 것 같고요. 부산권에서도 지금 부산에서도 많이 출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갈치 낚시 하시던 선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일단 얕은 지형에서 초봄에 그 채비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연질 로드죠. 연질 로드. 조금 빳빳한 로드가 아닌 연질 로드를 사용을 해서 릴 기어비는 5점대 저기압비를 사용을 해서 낚시를 합니다. 이제 산란기가 되기 전 봄 이런 시기에는 참돔의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비 선택을 하고 있고요. 라인은 저기 보시는 위브론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타이라바 낚시에 사용하는 그 합사입니다. NS에서 출시를 했고요. 위브론이라는 팔합사예요. 합사. 팔합사고 그리고 저는 0.85에서 1.25까지 많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초봄에는 조금 가는 라인을 많이 써요. 085를 쓰고 쇼크리더도 나오는데 카본 쇼크리더 3.55에서 3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본 시즌이 되면 쇼크리더는 카본 4호에 합사는 1호에서 1.25까지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조합을 낚시대하고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지금 3월달, 지금 3월달이죠. 오늘 3월 1일인데 3월달에 이 동해남북권 낚시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은 수온이 올라가는 오름시기라고 합니다. 오름시기라고 하는데 올해 유난히 바다가 많이 변했어요. 제가 낚시를 많이 다녀보니까. 그 이유는 여러가지 기온 변화나 뭐 이제 참돔 베이트의 변화, 기온이 변화가 생기니까 참돔이 먹이로 하는 그런 베이트들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바다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쪽 동해남북권에서 지금 원래 수온이 가장 차가울 때여야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수온이 그만큼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원래 이쪽 수심이 제가 작년 이맘때 이쪽 포인트를 돌아다녀보면 수온이 한 12도?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14도 이상 나오거든요. 14도 14도. 그래서 바다가 변하고 있어서 낚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된 상황에 맞게 이 낚시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지금 CR도 창돔 이쪽 남해권에서 나온 CR들이 대부분 다 작은 CR들만 질비하게 나오는데, 또 물때가 어느 물때가 되면 또 큰 CR들이 들어와서 또 입질을 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포인트 지형이 80m 수심권에 그 약간 경사 지형이나 베이트가 몰린 그런 곳에서 낚시가 이루어지는데, 거제권으로 치자면 뭐 안경섬, 홍도 이 정도, 그리고 저기 부산권으로 치자면 외섬이죠. 외섬 이쪽에서 주로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통영권은 가조도라 그러나요? 그쪽에서도 낚시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쪽 수심권이 대부분 보면 60m에서 80m권 수심입니다. 이제 그쪽에서 주로 낚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참돔이 어느 일정 물때가 되면 입질을 하게 되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또 입질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이 채비로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80m 수심권인데, 이쪽 남해권 대부분 지금은 80m권 수심이나 60m권에서 낚시를 하는데, 대부분 타이라바를 굉장히 무겁게 사용을 합니다. 뭐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벼운 그람수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겁다고 하는 그람수는 100g 이상 타이라바를 가지고서 거진 낚시를 하거든요. 거진 다 바닥권만 노리고서 낚시를 해요. 바닥권만 노리고 낚시를 하는데, 중요한 건 고기가 바닥에만 있다고 해서 바닥권 채비를 하는 건지 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저는 바닥권 말고도 위에까지 탐색을 해서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참돔 중에서 이제 그 수온 변화나 이런 데 적응한 참돔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런 거에 적응이 안 된 참돔들이 있어요. 그리고 산란을 준비하는 참돔 무리가 있는 반면에, 산란을 아직 준비 못한 참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무리들을 골라서 포인트에 따라서 낚시 방법을 다르게 낚시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대부분 그 생미끼 지렁이 있죠. 그 청개비라 그러죠. 여기서 많이 쓰는 거. 그 채비를 쓰게 되면 거진 참돔이 바닥에서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솔직히 입질을 해서 무는데, 그런 재미보다는 조금 액션을 줘서 잡는 방법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로드는 전천으로 쓰시는 낚싯대는 어느 낚싯대나 솔직히 막대기만 있어도 낚시는 가능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이용을 해서 낚시할 수 있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드는 솔직히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에 정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분야 세분화 다 돼요. 어떤 레깅대, 오징어 잡는 레깅대가 있고, 참돔 잡는 타이라바 로드대가 있고, 생미끼 쓰는 생미끼대가 있고, 다 나눠져 있는 이유가 그 고기의 특성에 맞게 다 사용할 수 있게, 낚시 방법에 따른 이제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비슷한 낚싯대를, 그러니까 이거 다용도로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르에 맞는 낚싯대를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라바 헤드 그람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통 타이라바 헤드 그람수를 낚시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제가 이건 실질적으로 낚시를 할 때 들고 다닙니다. 자, 타이라바 그람수를 다양하게 가지고 다닙니다. 다양하게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그 상황에 맞게, 조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서 그람수를 맞춰서 쓰는데요. 물이 빨리 가고 물이 세면 좀 아무래도 바닥 짚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무거운 거를 사용을 해서 낚시를 하시는 게 좋고요. 조류가 안 가면 그만큼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거를 사용을 해서, 이 타이라바가 원래 이 유행이에요. 이 유행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유행인데, 원래 고정식 타이라바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유동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유동식이 또 나왔어요. 반유동은 뭐냐면 일정 수심에 멈춘 경우나 무슨 이상한 그 소켓 같은 거를 고정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채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형 타이라바는 아무래도 참돔이 머리를 틀고 이제 타이 입질을 했을 때 이물감이, 아무래도 이 무게가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물감이 좀 있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저는 지금 고정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유동식인데 같이 설명하면 이게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기한테 반응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요.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유동식은 이게 유동식이라고 해서 이만큼씩 유동되고 이러진 않아요. 물속에도 절대 안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한 뼘 정도 유동을 하는데요. 포인트에 헤드가 먼저 착지를 하고 루어가 가라앉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고기한테 보일 수 있는 그 연출하는 액션이 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유동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입질을 했을 때 헤드하고 분리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물감 없이 반전을 해서 청점이 그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차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헤드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랜딩 중에 그 헤드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게 바늘털이 역할을 해요. 슬랙라인이 생기면 헤드가 밑으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 바늘털이 역할도 하는데 유동을 쓰게 되면 천둥의 힘을 쓰면 헤드가 분리되기 때문에 바늘털이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조금이나마 좀 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간다고 하죠. 빠르게 간다는 시점은 이제 살인물을 기준으로 물이 많이 간다 그러고 죽은 물을 기준으로 물이 죽는 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외에 따라서 바다 상황이 틀려져서 물이 빠른 상황이 있고 또 느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바람이 부는 것과 바람이 안 부는 것도 또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초봄에는 좀 수심이 깊은 데서는 가느다란 라인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린 게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물 저항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피가 크게 되면 물 저항을 많이 타게 되겠죠. 부피가 얇을수록 물 저항을 적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깊은 수심에서 바닥을 찍고 낚시하는 채비에서는 가는 라인일수록 유리한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채비를 운용할 때도 감도뿐만 아니라 바닥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지만 바닥을 가정화했을 때 바닥을 만약에 1.25로 한 번을 찍잖아요. 합사 1.25로. 그러면 1m가 줄이 풀려나가요. 근데 만약에 0.85를 쓰고 0.6호를 쓰게 되면 50cm, 30cm밖에 줄이 안 풀려나가요.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촬영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일정 어느 선사를 이용해서 촬영을 갔다 왔는데 저는 뭐 제가 자랑을 좀 하자면 저는 그날 한 6, 70급으로 마리수를 한 3마리 이상을 낚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거예요. 바닥을 잘 찍었어요. 저는 지금 뭐 아들이 2명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있어요. 바닥 찍어서 낚시해 그러면 잘해서 고기 잘 잡아요. 감이 없으신 거거든요. 뭐냐면 이게 서밍을 해서 라인을 풀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회전 속도가 스풀이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를 거진다 조여놓고 낚시를 하시죠. 그죠? 조금 풀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백러시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덜 푸는 거예요. 좀 여유롭게 풀어준다 그러면 백러시가 살짝 나야 돼요. 자, 보세요. 백러시가 나죠. 이게 부드럽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백러시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조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항을 받아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바닥을 못 찍는 거예요. 예. 이제 어느 정도 좀 풀어놓고 슬랙이 어느 정도 좀 생기게 해가지고 서밍을 살짝 엄지손가락으로 서밍을 살짝 하면서 라인을 풀어주셔야지 바닥을 제대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바닥을 찍었나 긴가 민가 이렇게 확인하시면 바닥을 못 찍습니다. 그냥 대충 감 잡아가지고 지금 줄이 뭐 몇 메다 정도 풀려나갔어. 선생님 여기 수심이 몇 메다입니까? 물어보면 한 80m라 그래요. 그럼 한 85m 풀려나갔어. 근데 바닥 찍은 것 같아. 그럼 감으세요. 더 이상 계속 풀어줘봐야 의미 없어요. 바닥 못 찍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것도 자주 하실 거예요. 제일 잘하시는 한분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바닥을 찍었나 안 찍었나 찍었나 안 찍었나 이렇게 확인하시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바닥을 찍은 상황이면 찍었나 안 찍었나 찍었나 안 찍었나 그러면 나중에 타이러바가 어떻게 되냐면 바늘이 이렇게 올라타 있어요. 그죠? 이러면 입질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그래도 그게 못 남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선생님처럼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바닥을 찍고 드랙은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딱 손으로 힘 줘서 당겼을 때 풀려나가게끔만 맞춰놓고요.
그냥 바닥을 찍고 그냥 감으세요. 믿고 감으세요. 감다가 입질 없잖아요. 그럼 한 10바퀴 더 감았다가 또 20바퀴 더 감았다가. 근데 이거를 무의미하게 감으시면 안 돼요. 의미 있게 어느 정도 속도의 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한 바퀴를 전하는데 1초에 한 바퀴를 가정했을 때 이거를 느리게 천천히를 반복해가지고 하다가 입질이 오는 그런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날 그 상황이 맞는 거예요. 그 볼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 타이라바 낚시는 초보자분들이나 여자분들 처음 가르쳐 드리면 제일 잘해요. 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고기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감아? 그러면 다른 거 안 해요. 근데 타이라바를 좀 한다 그러시는 분들 낚시 시켜놓잖아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바닥에서 고기가 보니까 아 이렇게 액션 줘갖고 잡아야지 이런 거. 아니면 이게 바닥에서 잡았으니까 바닥을 조금 더 놔뒀다가 낚시를 감아드리고 이러면 바닥을 걸리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낚시가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일정 구간 자기가 본인이 사용하는 패턴이나 이런 채비를 했을 때 그 채비의 리듬감을 가지고 릴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이제 테크닉이 좀 이제 늘었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루어도 좀 바꿔보고 헤드도 좀 바꿔서 해보고 가벼운 그램수도 좀 써보고 무거운 그램수도 써보고 상황에 맞게 그 패턴을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수 없는 이유가 그게 어떻게 보면 제 데이터고 노하우인데 제가 바다를 지금 안 나간 상태에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은 대충 맞춰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왜 못 찍는지 참돔을 왜 못 낚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물색이 어떤지 오늘 타일을 못 써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바다를 안 봤는데 제가 오늘 못 써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수온이나 바다 상황을 어느 정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채비의 결정은 어느 정도 머리에 이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채비에도 참돔을 많이 낚는 거고요. 제가 쇼크리더를 10m 사용한 적은 몇 번 없습니다. 그러면 어초가 막 한 5m 됐을 때 저는 그렇게 쓰고요. 이게 쇼크리더가 합사를 쓰는 이유는 아세요? 물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서 가는 라인을 쓰기 위해서 합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크리더를 만약에 많이 두게 되면 물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안 좋게 라인이 더 물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더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로드를 이제 NS에서 큐리어스라는 시리즈와 그리고 이번에 허리케인이라는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 로드를 테스트하고 설계하고 이제 뭐 디자인해서 출시하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인데 연질대가 그러니까 정확히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정확히 제가 낚시를 해보는 거 느낀 것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질대가 필요한 포인트가 있고 연질대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초보일 경우는 연질대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 부러질까봐? 운용이 힘들어서.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허리케인, 이따가 끝나고 저기 허리케인 X라고 라바라바 시리즈 한번 봐보세요. 그 로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설계한 로드인데, 뭐냐면, 팁은 살짝만 부드럽고요. 위에는 좀 뻣뻣하게 설계를 했어요. 초보자분들 한번 써보시라고. 가격대는 10만원 후반대예요. 17만원, 17만 5천원, 18만원대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 낚싯대 한번 보시면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좀 라바라바. 예, 라바라바 허리케인 X라고 있거든요. 그 제품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연질대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참돔이 예민한 상황하고 수심이 깊을 때, 그리고 리트리브를 많이 했을 때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좀 뻣뻣한 낚싯대 같은 경우는 바닥이 많이 갇힐 때, 활성도가 좀 좋을 때 그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거 다 설명해드리면 내일 할 게 없는데요. 헤드 색상이 있어요.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칩입니다. 칩인데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패턴과 다양한 무게와 다양한 파동이 있는 헤드를 사용을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류를 많이 받는 타이라바를 가지고 저는 파동용 타이라바라고 합니다. 자, 그냥 조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이게 더 많이 받지만 흔들리면 이게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파동형이라고 하고 이거를 파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참돔이 명확히 색상을 구분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모든 물고기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그 일조량이라든가 수심이나 물색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명암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빨간색이 30m 들어갔을 때 어떤 명암에 어떤 밝기, 그러니까 흑백이죠. 흑백이 진한 거는 흐린 거냐, 이 차이예요. 그리고 반짝이는 거 있죠. 반짝이는 거는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효과죠. 금색 펄이나 은색 펄이나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타이의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이거 정말 잘 보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NS에서 요번에 출시하는 타코 웜과 슬림 타이 웜과 퀄리테일 웜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참돔이 땡기기 때문에 이 재질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그 조류 상황이나 베이트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쓸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런 타일을 쓸 때는 퀄리테일은 제가 깨알 팁을 좀 드린다면 이런 퀄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빠르게 조류 속도가 빠르죠. 이거를 감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타일은 뭉쳐있어요. 물속에서. 퀄리테일은 물이 빠를 때 사용하는 테일이 아닙니다. 물이 빠를 때는 외려 이렇게 스트레이트 한 가닥이나 그 조류 저항을 가장 적게 받게 쓸 수 있는, 우리 쉽게 얘기하는 D 모사의 카이 요거 있죠. 요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채비를 쓰시는 분들이 다 조류빨이 세거나 막 이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이 빠를 때는 일단 타이 뭉침이 없기 때문에 슬림 타이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물이 빠를 때는 퀄리테일을 사용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조류가 좀 없을 때 슬로우 리트리브를 할 때 퀄리테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코 베이트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저는 타코 베이트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쭈꾸미 베이트, 모노 베이트이기 때문에 이 타코 베이트를 쓴다? 그 이유도 맞는 얘기긴 한데 저는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심이 깊으면 바다는 와류가 생깁니다. 와류, 이중조류라고 하죠. 위의 조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는데 아래 조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고, 또 상층, 하층, 중층 조류가 다 틀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입질이 가장 없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 채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바닥을 찍으면 타이가 바늘에 올라타든 어떻게 꼬이든 다 느낌이 알아요. 왜냐면 그 감이 있거든요. 파동이 틀리기 때문에 감을 때. 근데 대부분 이중조류 상황에 이 채비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싹 이러고 올라와요. 근데 일정 구간 수심되면 이게 이렇게 돼갖고 그냥 이렇게 올라와요. 이중조류 상황에. 그러면 참돔이 여기서는 막 따라왔다가 이중조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임이 없으니까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타코를 바늘 위로 덮어두면, 타코 베이트를 쓰게 되면 이중조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막 흔들리다가 반대 방향에서 바늘이 안 올라타지 않고 그냥 여기서는 미세한 파동을 가지고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입질을 끝까지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코 베이트를 덮어서 많이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NS 프로모터 이희우였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